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참 빠르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 그리고 음악까지 예술 분야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안창욱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 창작 문제 없을까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의 안창욱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볼 이야기가요. 인공지능 창작, 최근에 굉장히 많은 창작 툴들이 AI를 활용해서 나오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창작들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요. 특별히 AI 작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AI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AI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AI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은 어떤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어떠한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통칭하는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11월 마지막 날 오픈 AI에서 챗GPT라는 기술을 만들었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달아 GPT-4 그리고 올해 GPT-4O라는 멀티모델까지 많은 AI 기술들이 탄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AI 기술들이 최근에 빅데이터와 거대 모델,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과 합쳐지면서 생성형 AI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신기술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출현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술도 그릴 수 있고요, 아트도 만들게 되고, 음악도 작곡을 하게 되고, 소설도 쓰게 되고 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계속해서 AI가 이러한 형태로 발전을 해가면 종국에는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게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고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위협받는 일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좀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가 잘못하면 스스로 자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AI가 의존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들이 별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 AI의 관계가 신속해지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쩌면 인류가 스스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AI와 인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AI 작곡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개발한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이빔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악과 미술, 그다음에 소설,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 활동이 있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미술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볼 수 있고, 그다음 현재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초보자들도 쉽게 작곡을 하는 그러한 분야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쉽게 작곡을 했지만 그게 전문가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는 않는 유일한 분야가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의 창작은 미술이나 소설의 창작과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컨텐츠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좀 뭔가를 해가지고 실제 그게 가능한지를 좀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쉬운 동요들 있잖아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러한 형태의 쉬운 동요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이제 분석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했었죠. 근데 물론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수학적인 수식으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 동요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게 돼서 이봄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AI 작곡 기술이 그러면 저희만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도 좀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 저희하고 비슷하게 개발했던 룩셈부르크의 아리바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다음 미국의 앰프라는 시스템이 있고, 뭐 구글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뮤직 엘레라는 걸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는 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AI들이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들은 음악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음악 데이터, 수십만 곡의 음악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해소되어 있는 클래식을 이제 주로 많이 가져다가 학습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는데 어찌됐든 데이터 기반의 AI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이분은 그렇게 음악 큰 빅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 작곡가분들이 보면은 교육을 받아서 차근차근 작곡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음악 세계관을 갖춘 다음에 작곡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모사를 해서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그 이슈들을 좀 클리어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인공지능 또는 작곡 인공지능 하면은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뭐 아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은 음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결과물이 창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큰 퀘스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창의성이라는 게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르고요.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AI 작곡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시고 이게 창의적인가? 뭐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각각의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결과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다르게 또 말을 하면은 이 만든 결과물이 기존에 있는 음악들의 저작을 침해하지 않고 결국 표절하지 않고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큰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최신 AI들은 음악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딥러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학습 패턴 데이터와 비슷한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음악으로 가지고 와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학습된 음악의 일부들을 비슷하게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은 표절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표절의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저작권을 부여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요.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자연인 결국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 AI가 만든 그러한 결과물들, 음악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을 활용하는 한 표절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게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요새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슈예요. 최근에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에서요. 전 세계에 있는 700개 정도 되는 AI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었어요.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은 우리의 IP, 결국은 IP라는 게 이제 저작물이거든요. 이거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습을 하지 마세요라는 경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AI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결과를 내려면은 기존에 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이 학습되는 데이터가 기존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저작권이 있는 이러한 그 저작물을 가져다가 그대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클리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최근에는 이 이슈가 1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소니나 유니버설 뮤직이 취했던 액션인데요. 순 AI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곡당 2억 원 정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마 합산을 해보면은
조 단위 정도의 규모의 그 소송이 되는데요. 사실 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송에서 만약에 소니나 유니버셜이 이기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되면은 생성형 AI 그 기술 자체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소니 같은 경우는 퀸 같은 그 굉장히 마이클 잭슨이나 퀸 같은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의 음악의 IP 저작권들을 지금 거액을 주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작업들이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향후에 AI 업체들과의 대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들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오늘의 강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인간과 AI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은 AI를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해야지만 AI가 결론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지 않고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하루에 한 작품을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AI 작곡이라든지 또는 AI 창작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수백 개의 곡이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 인간의 어떠한 퍼포먼스, 창작 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는 서로 이렇게 대치 관계가 아니에요. 뭐 누구를 대체하거나 서로 적인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관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짧은 강연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인공지능, AI가 이 기술력이 우리 생활 전반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뭐야, 이거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위협을 느끼는 분들에게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인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제가 강연 말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가 인공지능 작곡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요. 디지털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항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놔야지 이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이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은 실제 AI로 음악을 작곡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제 AI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좀 네.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알리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실제 현업에서 이제 최전선에서 이렇게 곡을 쓰시는 작곡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깊은 상실감에 빠지시겠죠. 네네.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고 네. 굉장히 그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는 굉장히 네. 똑똑한 조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창의성이 고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AI는 그게 없기 때문에 좀 곡 좀 써봐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의 곡 좀 써봐라고 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곡들을 던져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작곡가 선생님들은 쭉 그냥 들어보고요. 이게 나의 음악관과 네. 나의 머리를 때리는데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거를 들어다가 이제 아이디어의 캐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두렵고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를 볼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내가 잘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창의의 영역까지 AI 인공지능이 발을 들인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 음악을 만드는 그런 AI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부분? 또 경쟁력 있는 부분?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형이다. 한국형이다. K AI 작곡. 여기서 K 붙으면 다 이게 히트 그렇죠. 상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그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AI가 팡팡 터지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결국은 네. 저희는 굉장히 이제 고전적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201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많은 데이터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이제 철학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AI 작곡들이 최근에 나오는 AI 작곡가들이고요.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고급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의 그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돼서 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사람이 작곡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작곡 이론도 배우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어떠한 간단한 음악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세계관을 쌓고 그 음악의 베리에이션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가치와 음악 지식을 넣어가지고 이게 합성을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상당 부분 모사를 했어요. 비슷하게 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러니까 최근에 AI 작곡가는 무조건 음악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음악 데이터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 필요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소량. 그것도 나만의 음악이 필요한 거지 뭐 남의 음악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이게 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현재 많은 그 고급 AI 작곡가 대비 조금 더 창의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표절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네. 어떤 고유의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가 아닌 그래서 기존 그 저작권, 음악 저작권을 침해할 아예 안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뭐 확률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참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걸 처음 시작 창의적인 일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네, 돼서 맞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어떤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재밌으면서도 흥미로우면서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AI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왜 그게 음악이었는지 궁금해요. 혹시 음악을 좋아하신 건지.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사운드거든요. 네. 근데 그 사운드의 또 중심에 있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대학 때 뭐 이제 음악 동아리 활동도 하고 했었었는데 네. 사실 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거의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학회를 갔더니 굉장히 그 노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오래된 색소폰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386 이건 나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네. 랩탑 노트북 이제 네네. 그 박물관 가면 있는 노트북이 있거든요. 네. 386 노트북과 이렇게 재즈 협주, 그러니까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하는 즉흥 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그런 거 있죠.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언젠가는 저걸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학생 때죠. 사실은 한 25년, 30년 전에 이제 이야기였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학교로 임용이 돼서 이제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와.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 멋있네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수학자가 그 파이 3.14점 이걸 피아노 건반으로 치는 그런 영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그 수학자가 숫자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공학이나 컴퓨터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도 예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이 결국 음악과 융합이 돼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작곡가들처럼 노래를 만드는 일에 그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또 구독을 하면 되는 건지, 혹시 이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이제 작곡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입하면 나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AI 작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미 그 음악 쪽에서는 컴퓨터 음악이 나오면서부터 네. 비슷한 분위기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컴퓨터 음악을 가지고 이게 위협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 음악으로 작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유명한 작곡가는 자기는 오선보도 잘 볼 줄 모른대요. 하지만 듣는 귀가 있고 나만의 음악의 감성이 있어서 네. 컴퓨터 음악의 이제 주요 작업들이 샘플링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딥러닝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놓고 비슷한 패턴들을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쫙 들어보고 괜찮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또 음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누구나 사실은 그 음악 지식이 없어도 네. 작곡을 할 수 있는 발판들은 거의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컴퓨터 음악이 나오면서부터 그게 이제 AI 음악이 되면서 그 허들이 더 낮아졌어요. 이제는 AI하고 이렇게 소통만 할 수 있으면 나 지금 되게 우울한데 K-팝 느낌의 빠르기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분위기는 어떤 음악을 좀 만들어, 이왕이면 악기에 드럼이라든지 뭐 일렉 기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얘가 그걸 가지고 쫙 반영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냥 얼추 검색을 해도 한 10개 정도는 나와요. 실제 사용해 보실 수 네. 있는. 거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계정만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이메일과 뭐 아이디와 네, 네. 비밀번호로 계정만 가입을 하고 네. 무료로 이제 다 해보실 수 있는 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이제 그 음악적 그 지식 레벨에 따라 가지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워딩만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네. 저희 시스템도 조금은 음악을 알면 더 잘 만들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굉장히 폭넓게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네. 이제 네. 검색하셔 가지고 가입해서 이렇게 작곡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라는 말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은 왠지 그 음악가라는 네. 전문 영역처럼 느껴져서 아까 허들이 좀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 대중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바로 AI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시죠. 앞으로 또 이런 AI가 활발하게 우리 일상에 이왕이면 인간과 상생하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AI 공부를 좀 해보면서 사실 기술이 그렇습니다. 기술은 네. 뭐냐면은 일종의 좀 생명체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종족, 인간의 종족이 이렇게 네. 문명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좀 받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 기술을 좀 이제 사람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애들도 키울 때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그거를 더 하고 싶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 딥페이크 쓰지 말아라라고 하면 이게 더 쓰고 싶거든요, 왠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마치 아주 태초에 그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이제 저희 인간의 기본 DNA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하지 마라. 기술에 대한 어떠한 이 위협성 때문에 규제를 하고 뭐 컨트롤하는 이러한 방향성보다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걸 체계화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끔 정부라든지 이런 데 좀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어떠한 권고 형태로 네. 이제 모든 게 좀 진행이 되면서 그거를 스스로 이게 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지 네. 이렇게 뭔가 위험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이런 변화가 낯설고 아직 두렵고 뭔가 대처하기가 어려워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AI 하면 되게 좀 두렵게 느껴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물론 일부에 이제 그 AI들이 들어와서 쓰고 활용되고 있고요. 일부 대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모든 기술에는 이게 명암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부분이 많다면 사실 이제 전향적으로 좀 그것들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 AI 굉장히 신기술들이 나왔을 때 작곡 분야에서요. 작곡가분들이나 음악가분들이 써보고는 사실 굉장히 그 멘붕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뭘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케이팝스러운 음악을 만들고 노래도 굉장히 케이팝스럽게 잘 불러주는데 내가 진짜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졌었는데 하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지 그걸 계속 써서 들어보고 하니까 역시 얘는 기계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처음 볼 때는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써보거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계속 써보시다 보면 AI는 역시 그냥 기계일 뿐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내가 그 다음에 얘를 나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나의 일이라든지 나의 어떠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AI를
친구처럼 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AI는 비타민이라고 저는 이제 좀 규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타민은 사실 없어도 저희 먹지 않아도 저희가 생존하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를 쓰지 않아도 생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비타민을 잘 섭취하면은 저희 몸도 더 튼튼해지고 훨씬 더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를 잘 섭취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퀄리티, 그러니까 어떠한 그 복지, 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AI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인데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대신에 공존과 상생을 위한 대안을 찾는다면 다가올 미래는 더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일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